그리고 그것은 자유세계, 미국, 유럽 국가들,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것은 임박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오늘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 우리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69년 동안 메나셰 아미르는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페르시아어 목소리였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란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방송청 페르시아어 부서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어로 칼리사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이란 분석가입니다. 오늘 쿼드 인터뷰에 그분을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환영합니다, 메나셰. 당신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기쁩니다. 당신보다 이란에 대해 더 많은 경험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메나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가요? 네, 저에게 큰 칭찬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약 47년 전 광신적인 이슬람 시아파 정권이 이란의 정부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유와 평등, 좋은 삶과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약속했죠. 하지만 그들이 이란의 권력을 잡자마자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이란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을 위해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의 영광을 더욱 빛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큰 나라입니다. 이란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이란은 인구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모든 특성을 이용해서 당신들의 목표, 즉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고 이슬람의 지도자가 되려는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싸움은 수니파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순위파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의 90%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의 목표 중 하나는 이스라엘을 말삭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건 그들이 더 많은 평등과 번영을 가져다 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운동인 척하면서 들어왔다는 건가요? 그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나라와 세계의 이슬람화였지만 동시에 순위파에 대한 모든 지배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란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는 이라크와 레바논 같은 지역의 시아파 국가들을 장악하며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소멸시키고 이 모든 지역, 즉 중동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싸우러 가서 상황을 뒤집고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성공했나요, 메나셰? 그들은 파산했습니다. 완전히 파산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 그들의 전략은 성공했어요. 아니요, 물론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창설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멘의 후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리아에서 바샤르 아라사드와 협력하여 시리아 정부를 장악하고 이스라엘을 전방위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라크에서 정부를 장악하려 하고 바레인과 다른 나라들에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12일간의 전쟁 이후 보세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모든 자산을 잃었습니다.
헤즈볼라와 후티의 상황이 어떤지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시리아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정부와 미국,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이라크 내 극단적인 시아파 단체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 적어도 70%의 이란인들이 이 정권에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왕정 체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팔라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싸움을 멈추고 모두와 특히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아니죠. 하지만 메나셰, 알다시피 지금 미국과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왜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했고 왜 지금 공격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은 서방 세계에 위협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협이 임박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위협은 임박했고 자유세계, 미국, 유럽 국가들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과 페르시아만 지역의 모든 정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핵폭탄을 손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임박한 위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폭탄을 만드는데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사거리가 2,000km에서 4,000km인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 국가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랍 국가들, 석유를 가진 아랍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단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는 2년 반 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박한 위험입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인들이 이스라엘을 사정권에 두고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런던, 파리, 마드리드, 베를린 그리고 다른 수도들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메나셰, 전면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봉쇄가 그들에 대한 올바른 전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들은 몇 년 동안 봉쇄 정책을 시도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요. 10년이 넘었죠.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극단적인 종교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치러야 할 대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생명, 자기 국민들의 생명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몇 달 전 단 이틀 밤 사이에 그들은 36,000명의 이란 시민을 죽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사람들의 생명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핵폭탄을 가진다면 이스라엘과 중동의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란을 보세요. 그들은 항상 아랍 국가들, 즉 이웃 나라들을 상대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도양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디에고 가르시아까지요. 그리고 갑자기 유럽인들이 깨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도달할 수 있겠네. 하지만 메나셰,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 열 이틀 전쟁에서 그렇게 빨리 물러나야 했다면
대체 무엇을 얻은 건가요? 우리는 그게 꼭 12일만 하려고 계획된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단계별로 진행하는 아주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24일 아니면 12일 정도 걸릴 수도 있었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멈추라고, 휴전을 하라고,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도 이스라엘의 목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트럼프조차도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은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임박한 일이었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오늘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 우리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저를 인터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계속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위협을 지금 제거함으로써 다음 세계대전을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계대전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 1년만 더 기다린다면 이란은 핵폭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란은 미국 동부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동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심지어 미국에게도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있잖아요, 메나셰. 몇 달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가 기억나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 이전에 저는 당신에게 이란이 이슬람 공화국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때가 언제였는지 물었어요. 제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냐고 물었죠.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평가해 주셨어요. 당신은 저에게 미국과 이슬람 공화국 사이에 협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인들은 몇 주 후에 그들이 진지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평가는 거의 100% 정확했어요. 우리는 함께 공격했어요. 미국이 이렇게 빨리 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기분 좋게 놀라셨나요? 아니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대로 12일 전쟁 이후 그것은 그에게 큰 승리였죠. 네. 그리고 그는 이 승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목표를 이해했고 이스라엘 측은 그에게는 되찾고 반격하며 완성되지 않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란의 현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두 나라 모두 이란 국민의 봉기와 이 정권 전복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는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정권을 전복하지 않는 한 중동은 악몽과 재앙, 살인, 전쟁, 유혈 사태 등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전체, 심지어 미국과 자유세계에도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호르몬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브엘 만데부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예멘에서 그들은 전 세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위험하며 유일한 해결책은 그 정권을 무너뜨려 이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란인들은 매우 평화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주의 정권이 무너진다면 평화와 협력 그리고 공존이 중동에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메나셰, 지난 하루 동안 트럼프가 이슬람 공화국의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혹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란의 주요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이 이란의 기반 시설을 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잔인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단축시키기 위해 당신이 가진 모든 가능성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승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혈 사태가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나셰,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 전쟁에서 말이 되는 유일한 결론은 바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거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도 이번 달에 여러 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사라지면은 저는 평화로운 이란인들과 그 지역의 이웃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은 이란에게 좋은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협력은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매우 긍정적인 협력을 했었고, 저는 그것이 곧 다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메나셰, 당신은 혁명 이전에 이란에서 잠시 살았었죠? 그때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땠나요? 1958년부터 이스라엘과 이란은 완전한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란은 국민의 80% 이상, 심지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인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은 아랍 국가들과 협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의 왕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란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958년, 더 정확히는 1960년부터 두 나라 사이에 농업 관계, 의학, 심지어 안보와 군사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종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적어도 두 번 이상 이란이 아랍 국가들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권이 무너지고 이란인들이 자유를 되찾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 사이에 좋은 관계가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란이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지역의 새로운 황금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메나샤 씨, 당신은 평생 이란 안팎의 이란인들과 대화해 오셨죠?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서 방송을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해 이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란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도 받으시잖아요.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이란 사람들은 우선 이스라엘을 칭찬합니다. 특히 비비 네타냐후를요. 그분은 그곳에서 영웅이 됐어요. 그분은 이란인들에게 영웅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분께 감사해요.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와 모사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조직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황금기로 돌아가기를 더 바란다고 말합니다.
두 나라 사이의 황금기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올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란을 지배하는 정권은 비정상적인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정권은 어떤 측면에서 외국의 점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외국 문화에 의한 점령입니다. 문화적 점령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메나샤, 당신은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이란 국민들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그게 조만간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당신은 경험이 많은 분이시잖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훌륭하게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되었고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들에게 봉기의 기회가 언제 주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념적이고 종교적인 광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그들이 자살적이란 뜻인가요? 그들은 이성적이지 않다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시아파 신앙에 따르면 그들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싸워야 하고, 만약 실패한다면 천국이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유 중 하나이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은 목숨을 구하거나 해외로 도망칠 방법이나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사드처럼 러시아로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그들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부 지도자들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모두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물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항복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가족과 종교도 잃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우 힘든 전쟁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매우 힘든 전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계획하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네, 이란은 자유를 되찾을 것이고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다시 평온과 평화를 되찾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권 내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나요? 지도부나 바시지 그리고 군대 내에서요. 억압적인 정권에는 정말 여러 층위가 있잖아요. 어디에서든 균열이 보이나요? 지도부가 자리를 떠나고 있나요? 혹시 이념에 덜 집착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이걸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나요? 저희도 추측만 할 뿐 확실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란에서 진짜 뉴스를 밖으로 알리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물론 균열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동안에도 극단주의자들이 여전히 통치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거나 물러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파작샨이 한편으로는 우리는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같은 날 아침에 걸프 국가들이 공격당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정치 지도자들과 혁명 수비대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란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알리 하메네이 사후에도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그렇게 통치되어 왔습니다. 알리 하메네이 통치 기간 동안 이란의 실제 통치자는 혁명 수비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메네이에게 지시해 왔습니다. 그들은 군사 조직이기 때문에 싸움을 원하고 전쟁을 원하며 혼란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크고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란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 국가들까지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혁명 수비대가 정치 지도부보다 더 광신적일 수 있나요? 제 말은 만약 당신이 종교적 광신자를 의미한다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신적입니다. 그들은 위험합니다. 네. 그들은 싸움을 원해요. 그들은 전쟁을 원해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 이란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전쟁을 끝내고 국제사회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에, 에, 각국 정부와 인류 전체의 뜻이요. 그리고 새로운 최고 지도자 말인데요. 그가 자신이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나요? 지금은 혁명 수비대의 꼭두각시가 된 건가요? 이란에는 최고 지도자가 있나요? 새로운 최고 지도자요? 그럼 이란에 새로운 지도자가 있나요? 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스타바는 아직도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가 살아있는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물론 아니에요. 오늘날 이란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지도자는 혁명 수비대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싸우고 있으며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리 하메네이 시절에도 이란의 진짜 통치자는 혁명 수비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스타바 하메네이가 있든 없든 말이죠. 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혁명 수비대를 제거하거나 최소한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은 이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이스라엘 드론이 이란 영공, 특히 테헤란 상공을 장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정권의 억압적인 요원들 대부분을 제거해야만 이란 시민들이 봉기하고 이들을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 30정권과 그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혁명 수비대 중에서요. 그들은 80만에서 100만 명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오늘날 그들의 임금을 지불할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그들이 월급을 못 받으면 이란 정부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지만 그렇게 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부가 매일 국민들의 필요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잘못된 관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란인들이 언젠가는 봉기해서 이 정부를 무너뜨릴 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서비스가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너무 비싸졌으며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있지만 어쩌면 내일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위협을 한다면 그들은 이란의 인프라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고 혼란이 정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란인들의 봉기가 없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마나셰, 몇 년 전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예상했나요?
물론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란의 정권은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인들은 교양이 있고 매우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서구 문명, 자유, 문화, 음악 등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현대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민주주의와 현대 국가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호메이니가 와서 이란을 1400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왜 그들은 이스라엘의 파괴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나요? 그들은 무슬림 세계의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하고 위대해지고 싶어 하고 시아파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순위파를 통제하고 싶어 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인가요? 그리고 왜 미국인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알겠어요. 그들은 그들의 마허디, 즉 메시아가 오면 모든 유대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메시아가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해요. 그게 그들이 믿는 바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할 권리가 없다는 거군요. 또 다른 이유는 이 땅이 이슬람의 땅이기 때문이고 유대인들은 여기서 살 수 없다는 거군요. 실질적인 이유는 우리 무슬림 시아파가 이슬람 세계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슬람 세계의 10%에 불과하지만 지도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호메이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잊었지만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위해 여전히 싸우는 유일한 나라, 유일한 진정한 무슬림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돈도 주고 무기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세계의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용해 자신들을 무슬림 세계의 지도자로 세우려는 거예요. 비록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네. 그리고 뭐죠? 미국과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저는 당신이 미국 대신 서방 세계라고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방 세계, 미국이 그것을 대표하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시했고 이해하지 못했죠. 제가 오스트리아 대사와의 만남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분은 테헤란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엔나에 있었을 때 그들이 저에게 대사를 만나서 이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 만남에서 저는 그에게 이란이 샤합3이라는 미사일을 만들었고 그 미사일이 이스라엘까지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럽 국가들을 공격하기 위해 샤합4 미사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 동부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샤합5 미사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나요? 그는 웃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란이 유럽과 미국까지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나라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들이 조금씩 깨어나서 이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란 정권과 진짜 전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들은 약합니다. 그들은 진짜 군대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선호합니다. 이란과의 사업을 전쟁보다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이란 정권의 임박한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나샤,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구하러 오지 않은 것에 놀라셨나요? 저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러시아의 정책은 다른 정부들의 모든 가능성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이 이란에 대해 해온 일입니다. 그들은 이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란 정권에는 거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란인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그들을 도와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핵무기를 가진 이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원하지 않아요. 물론이죠. 그럼 중국은 무슨 변명을 하나요? 제재받은 석유를 계속 샀잖아요. 중국은 실리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들은 중동 국가들의 모든 기회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겁니다. 중국에는 대량의 광물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와 광물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마와도 거래를 할 거예요.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정확히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악마를 구하러 오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그들은 절대 이란을 지원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결국 이게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인 것 같아요. 문제는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겠죠, 제 생각에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짧게 끝나길 바랍니다. 아멘. 피비린내 나는 일이 점점 더 커지고 더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 아랍 국가들, 이스라엘, 그리고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막대한 돈과 노력을 쏟아부은 미국 시민들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메나셰는 이란 사람들과 매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채널에 나가면 그분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란이 큰 나라라는 것, 이란이 위대한 문명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란인들은 역사 속에서 고통을 겪어왔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싸워야 하며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정권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를 잘못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재 정권이고 그들이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나라를 이끌면서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모든 보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인들의 재정적 자원을 대리 세력 등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이란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란인들도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지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조언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미래의 좋은 이웃 관계와 우정 협력을 위한 길을 닦아줍니다. 아멘. 메나셰 아미르, 평생 동안 해오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테헤란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